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자료들을 이제 3월부터 만들려고 했었는데 오늘 FMC 회의록 공개가 또 이슈가 나타나고 그와 더불어서 국채 시장도 우리 시장 쪽에서 먼저 이렇게 좀 안정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미리 파일 하나 만들면서 시장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료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이 비슷한 내용 서울경제TV에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다가 좀 업데이트를 했고요. 또 그날 시간이 모자라서 못한 얘기까지 더해가지고 자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국채랠리의 반성 뭐 이렇게 만든 거는 그동안에 너무 빨랐었던 국채랠리가 2월 들어서 그 시세를 되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표현한 것이고 그 와중에서 또 이제 페드 인사들이 계속 금리 쪽으로 더 추가 상승을 시키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겸사겸사해서 이제 금리 압박의 절정을 만들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 기본적으로는 3월에 이제 반전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2분기에 좀 강세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저 끄트머리에다가 3월 반전 모멘텀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상황은 뭐 제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목표 금리 확률이 저 회의록 나오면서 어떻게 연동돼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점검해 보자고 해서 이 표 한번 좀 먼저 봤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아마 일주일 전에 점검했을 때 이제 40%이 525에서 550대는 그 확률이요. 이제 그 525에서 520이라고 하는 그 금리를 이제 페드 인사 중에서 537bp 이게 중간 값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타이틀을 저렇게 537bp 확률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짧게 표현해서 저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렇게 쓰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40%그 저금리가 537이요. 그리고 방송 준비했었던 화요일 날 요때가 뭐 한 53%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회의록 공개하면서 58%할 때 제가 이거 찍은 이 캡처한 거죠. 오늘 오전에는 약 한 55%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게 40% 넘어가고 막 50% 넘어가고 이 상황이 가면서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이제 55% 넘어간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60이 되든 70이 되든 별로 이렇게 반영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회의록 공개됐을 때도 이 537을 넘어가는 더 급진적인 그런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이 537이 시장에 반영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이 계속 넘어간다 해서 가지고 뭐 악재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재료들은요. 그리고 향후에 누가 이제 저걸 넘어서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하면은 시장에 부담이 되겠지만 그 목표치를 계속 높이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건 제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많이 올려봐야 그렇게 크게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금리 가지고 시장 압박하는 거 이제 거의 끝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두 번째 파일을 보면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페드 인사들이 막 그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별로 없지만 왜 지금 상황이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국채 시세가 그동안 너무 빨리 움직였다라는 그 점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8년, 19년의 흐름을 한번 비교를 이렇게 과거 사례로 해가지고 비교를 좀 보자라는 것인데 금리 정점이 만들어졌었던 2018년 12월 요때거든요. 그리고 금리 하락이 나타났었던 것은 2019년 8월 정도. 그리고 국채 랠리가 시작됐었던 건 요때니까 한 10개월 이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18년 11월 정도. 그러니까 정점을 형성했을 때보다 조금 빨리. 그땐 금리 인하 했을 때보다 한 10달 정도. 근데 이번 흐름은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4% 정도 선에서 멈출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이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시기를 아주 빨리 잡아서 올해 말로 가정을 해도 이거 좀 빨랐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금리 목표치가 뭐 537이면 여 꼭대기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얘가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좀 랠리가 시작이 됐으면은 좋았으련만 너무 빨리 시작한 거죠. 랠리는 시작했고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갔으니 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10월 이때 랠리 처음 시작할 때 금리가 4.24%였고 이쪽 빠졌던 게 저점이 12월에 3.44%, 올해 1월에 3.37까지 이렇게 하락하고 지금 2월 달에 계속 올라와 가지고 이제 3.93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도 이 5.37보다는 많이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오다가 이렇게 다시 안정을 찾을까? 그게 좀 관건인데 그것을 뭐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시세 자체는 뭐 국채도 마찬가지로 주식하고 마찬가지로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되돌림 시세가 절대 레벨이 어느 정도, 그다음에 시기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좀 기다림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통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발행 시장도 이제 1월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2월 발행 시장도 별로 성적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 2월보다 물량이 좀 더 늘어나는 다음 달에 3월에 발행 시장 규모 생각해 보면은 국채 시장, 특히 이제 발행 시장은 3월 전반부 국채 발행 시기까지 좀 악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시세도 조금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확 올라오진 않아도 뭐 좀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국채 3월에 발행 일정이 3월 7일부터 9일 일정 전반부 발행 일정이 그때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이제 그때까지 좀 이어지고, 오늘이 이제 2월물 7년 만기 국채 발행이 오늘 밤인데 미국 쪽이요. 그래서 오늘 좀 무사히 넘기면은 기간 조정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 아마도 주식시장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반등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너무 빨랐었던 국채 랠리가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 되돌림하는 모습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압박의 절정까지 거의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모멘텀은 3월 초 국채 발행을 할 때쯤에서 반전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3월 FOMC 미팅 때는 이제 점도표도 나오고 뭐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을 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국채 쪽 시장은 이 정도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또 자료에서 만들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자산 시장 한번 제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현재 자산 시장 그렇게 이제 국채가 저렇게 반전이 돼서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불안한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파일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안정된 금융 환경 자체가 정책을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키가 크면은 이게 좀 불안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이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여러 군데에서 이 자료들을 만들거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만들고 뭐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도 만들고 뭐 이러는데, 이게 좀 높아지면은 이제 안 좋아지는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좋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시장 빠지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안정적이다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안정적이니까 정책이 좀 압박을 해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올라와 가지고 잭슨홀 미팅 이후에 막 작년 말에 좀 불안했었던 때 있잖아요. 막 어느 외국계 증권회사 아이비들 뭐 위태롭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제가 그때 타이밍에서 페드하고 재무부에서 그 외환 수합, 달러 수합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살려놨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좋아지고 하는 상황에서는 정책 전환이 그렇게 막 생기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안정적일 때 좀 시장을 누르고
좋아지면은 뭐 시장 좀 올라오면 좀 안 좋아지면은 좀 좋아지게끔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하는 모습들이 최근에는 나타났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뭐 향후에도 그런 게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황, 정책이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안정된 금융 환경이 오히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안정된 흐름이 정책 압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해결로 만들어지는 그런 그 해결되는 상황이 시간이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어디서 좀 미뤄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세인트 루이스 패드에서 최근에 내놓은 자료 보면은 이 정책 금리가 소비 흐름을 분석하는 그런 자료 만들면서 부연 설명을 어떤 내용을 했냐면은 정책 금리가 상승해서 소비 위축까지 나타나는데 리드 타임이 뭐 한 10달 걸린다, 뭐 14달 걸린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한 통화 정책으로 인한 금리 상승이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에 그렇게 악영향을 주지 않더라라는 그런 부연 설명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들도 정책하고 이런 시장 흐름을 상관관계를 좀 보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죠. 그래서 그들도 보면서 정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이 시장을 압박하지만 실전 전략에서 그걸 비관론으로 연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금융 환경이 변화되면 그들도 또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상황을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고 안 좋은 상황에 정점 시기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3월 달 들어서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국채 발행 일정 같은 것도 부담이고 하지만 그것이 지나가고 3월이 가장 좀 이런 발행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부담이긴 한데 4월 들어가면 그게 또 해결이 돼요. 그리고 FOMC 미팅에서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라도 좀 상황이 나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압박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3월 들어서는 모멘텀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월 후반부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3월 후반부 쪽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때가 이제 주식시장 프리어닝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실적이 뭐 좋네 안 좋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좋을 리는 없겠지만 그런 멘트 있잖아요. 왜 지금은 안 좋은데 전망은 좋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뭐 그건 그때 가서 또 한번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3월 일정하고 국채 발행 일정 그에 대응하는 이제 중기 투자 전략은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또 자료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국채 시세가 되돌림 시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채 투자 타이밍도 다시 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제 국채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3년물 만기가 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인데 그 5% 먹으려고 그 짓 하느냐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 듀레이션별로 10% 20%뭐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익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쪽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투자 전략 쪽에서 한번 기회로 볼 필요가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3월 일정 그런 거 한번 또 정리를 해보고 그 이후에는 제가 채권 투자 전략도 한번 시황하고 더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그럴 계획이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은 한번 미리 한번 파일 이렇게 한번 올려드리고 3월 들어서면 게시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점도 정리를 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자료 한번 만들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